자, 이번에는 몇 장인가? 자, 10장에 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는 좀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좀 뭐 들으실 때 했던 소리 왜 하나 이런 감이 있는데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이 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종 이렇게 병명을 생각해요. 그죠? 무슨 암이네, 통증이네, 피로네, 각종 오장육부에 오장육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병을 이렇게 병명을 보면은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각각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 각각의 원인을 추적하면 우리가 그럼 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암이 처음부터 암이 생기고 처음부터 통증이 생기고 처음부터 무슨 오장육부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에 어떤 것이 이제 발달이 돼서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현상, 자세 왜곡이라든가 호흡, 영양 이런 거 왜곡 이렇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병을 알 수 없다. 엄밀히 말해서 병이라는 우리 신체 내에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에요. 이 에너지 부족이 처음에는 통증이나 피로의 형태를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생리적 역전 현상이에요.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생기는 것이 병이 되는 거다. 이거 자기가 몸이 좀 피곤할 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처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들은 놔둬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병이 오더라도 금방 이렇게 이게 뭐지? 왜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해버리니까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병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습이 워낙 강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일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 이 신체가 주는 여러 현상을 캐치를 하더라도 지나가 버려요. 습관 때문에. 피로감이 와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통증이 와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진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게 여기서 내가 에너지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 평균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 평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쪽에서 힘이 모여서 이렇게 잘 방사해주면 되는데, 여기 없고 여기에 있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있더라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이 병. 다시 편중돼서 여기 있게 되면은 여기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양쪽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힘이 많았어. 여기는 힘이 빠져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 편중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부족인데 에너지 편중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생리적 역전 현상을 가지고 오는 주 요소니까요. 그래서 병이라는 게 이 생리적 역전 현상이 뭡니까? 체질과 만났어. 그죠? 환경과 만났어. 또 체질은 또 음식과 만났어. 환경은 또
산소 용종량이나 노동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폭하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시작되면 이것을 저질하더라도 지금 뭐 임의적으로 그 약을 뭐 좀 먹거나 병원에 며칠 다니고 이래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한 몇 달 있다가 또 가고 몇 달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들고 내성이 만들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요. 사실 자기가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게 외부적 요인은 어떻게 뭐 온다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죠. 또는 뭐 전염병 같은 게 이제 외부로 가서 전염병 이런 것이 이제 외부로 오는 거고 그 외의 모든 병은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죠? 뭐 무슨 원인 뭐 자기가 어떻게 만들죠? 에너지 부족 상태를 일단 만들잖아요. 뭐요? 부족 상태를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요. 다시 말해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동하면서 비틀어진 자세 노동하면서 비틀어진 자세를 자기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웅크려 있거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거에 반대로 가시면 되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노동 과정 중에 일어나는 좀 비틀어진 자세를 자기가 요가를 하든가 헬스를 하든가 자세 수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개방 공간에서 이게 개방 공간에 자기 몸을 이렇게 노출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오는 것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봅시다. 각 주제별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병이 오는 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맞지 않은 음식 때문에 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가 병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과 잘못된 자세에서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질환은 기본은 소화기 질환에서 시작되는 소화기 질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가 가장 많죠. 큰 종합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가 하나만 있는데 대체로 6개에서 10몇 개까지 있어요. 뭐 정형외과 이런 거는 하나밖에 하나 두 개죠. 소화기 내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병이 시작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에서 병이 와요.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자꾸 먹게 되거든. 특히 이게 체질이 냉성인데 제가 이거 앞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자꾸. 이거 뭡니까? 돼지고기라든가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되겠죠. 또 뭡니까? 과일을 좀 많이 먹는다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 냉성이 되게 하는 또 무엇입니까? 또 가스가 많이 나는 음식을 먹어요. 오래된 생선이죠. 오래된 생선을 먹고 뭡니까? 특히 꽁치 같은 경우 굉장히 가스 발생량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먹어요? 차가운 음식, 가스 발생량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해 냉성인데 약간 열이 나는 음식을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차가운 음식을 먹고 가스 발생량이 많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호흡도 적어지고 또 들어가는 음식은 흡수가 안 되니까 계속 몸이 어떻게 돼요?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음식, 차가운 냉성이 가진 사람 이런 음식은 소화가 안 되니까 몸에 남잖아, 그죠? 남아서 숙변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의미로 작은 설사고 또 작은 뭐라 그럽니까? 음,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일종의 작은 식중독이에요. 다만 이제 자기가 본인이 못 느끼져서 그렇죠. 이런 것도 계속 쌓여서 제 병이고 또 잘못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양발을 동시에 지지하고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한 발을 앞에 놓거나 또는 옆에 놓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한 발에 힘이 많이 걸리고 다른 발은 이제 힘이 덜 걸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척추는 에너지가 적으면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굴곡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노인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노인이 되면 이렇게 나오고 젊은 사람은 뭐 S를 이렇게 보여주죠. 거의 이렇게 가까운 일자에 가까운 이렇게 유관상으로 되고 노인이 되면 이렇게 휘어요. 이게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중력에 저항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카이로프락틱이고 이수가의 요법이고 제가 앞에서 제시한 자연체 모형이죠. 그죠? 근데 이수가의 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제시한 자연체 모형은 이 책에서 뒤에 이제 운동법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커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일자로 잘 접어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노동해야 되고 생활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유지하기 힘들잖아. 결국 자기가 하면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카이로프락틱가 몸을 잘 잡아줬어. 자기가 유지하는 운동을 해주게 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모든 질환은 소화기에서 와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흡수되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흡수되면 이것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퍼져나가니까 이게 자체에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가 들릴 일도 없고 이렇게 뭐 피곤할 일도 없는데 이게 소화기에서 질환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찌그러들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신체가 전체적으로 찌그러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각 공간에 있는 장기들이나 여러 조직들이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필요한 장기만 심장의 공간이 자기는 이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야 버린단 말이야. 자가적으로. 그죠? 또 이런 위장도 이렇게 공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유동 운동도 하고 절단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렇게 소장이나 곱창이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너지 부족으로
이렇게 얇아져 가지고 이렇게 얇아져서 자기 활동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에너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부터 이게 얇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을 자기가 보존하면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얇다는 얘기는 자기 사용 에너지도 이미 작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이거 완전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근섬유 그러면 어깨나 이런 데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어깨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전신에 옵니다. 내장 기관에도 근섬유가 와서 말라붙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여성님 경우에 이미 많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완만하게 꺾어지든가 순식간에 꺾어지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리 최초로 소화기가 오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제 병원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하면 빠르잖아요. 막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활동력을 줄여요. 병원에 일단 갔다 오면. 왜 죽습니까? 병원에 사는 치료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양을 투입하고 그럽니까? 더 많은 운동을 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뭐 링겔류를 통해서 영양 성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병원은 에너지를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고 순환만 일시적으로 되도록 해서 고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에너지 부족이라는 사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재발하거나 자주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해서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건강법이 되고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가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요만큼 해서 병이 났다면 뭐 이게 정상이면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채우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트레이닝 기간이 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근데 근섬유증이다. 이 정도 있는 거야. 에너지 바닥이다, 그죠? 이것은 이 위에서 하는 트레이닝과 비교할 수 없이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1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년을 넘어가고 2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이 물리적인 양이 이거지.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채운다는 개념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요즘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체육관이나 어떤 요가 도장이나 수련하는데 뭐 가한다고 일주일에 뭐 2회, 3회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매일 가야 된다. 매일매일. 트레이닝도 매일 받아야 자기 문제 해결되지. 또 특정한 목적이 사람 신체를 변화시키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매일 가서 해야 돼요. 물론 강도 높은 헬스 트레이닝이라면
뭐 하루 하고 하루 쉬어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해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가면 어떻게 나중에 건강이 좋아질 겁니까? 그때 가서 일주일에 2회, 1회, 2회는 안 되겠죠. 2회 정도, 3회 하는 해주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